대개 조선 이대왕 정종을 거론하면 허수아비왕이라는 말이 대뜸 나온다. 사실 왕으로서 동생 이방원의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것은 사실이고 정치 역량에도 이방원에게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여성 편력에 있어서만큼은 그리 말할 수 없다. 정종 이방과가 왕위에 머문 기간은 2년 2개월, 그마저도 정사 대부분은 이방원의 뜻대로 처리가 됐다. 죄의 기간은 짧고 남긴 업적도 없는 정종이 후궁은 무려 10명 넘게 두었다. 그들 여인에게서 얻은 자식 수가 25명이었으니 자식 수로 따지면 28명을 둔 성종에 이어 랭킹 2위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 중 적자녀가 단 한 명도 없다. 정비 정한왕후 김씨가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방과가 김씨와 언제 결혼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당시 남자 나이 15이면 장가들었으니 방과도 그 무렵에 그녀와 결혼했을 것으로 보인다. 방과가 1357년생이니 그들의 결혼 시점은 137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다. 방과와 김씨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모양이다. 김씨가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도 방과는 15년 이상 첩을 얻지 않았다. 당시 풍습을 보자면 본처가 결혼한 후 5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면 첩을 두는 것이 관례였는데 무려 17년 동안 첩을 두지 않았다.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난 뒤에 인도궁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품었다. 그녀는 인도궁 소속의 요종 김애였고 그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지훈이었다. 그런데 김애는 지훈을 낳은 뒤에 궁궐을 발칵 뒤집어 놓은 섹스 스캔들에 휘말렸다. 이 사건에 대해 실록은 태종 17년 8월 8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기고 있다. 환자 정사증을 배웠다. 정사증은 고려 공양왕 때부터 환자 같지 않다는 말이 있었는데 또 회안대군 첩을 간통하였고 인도궁을 섬기면서 시녀 김애를 간음하였다. 김애는 상왕 봉궁 여종이었다. 상왕이 알고 김애를 내치니 정사증이 도망하였다. 이때 이르러 붙잡히자 곧 베었다. 의금부에서 김애를 아울러 빼자고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김애는 상왕에게서 아이를 베어 자식을 낳았으니 차마 베지 못하였다. 의금부 제조 등이 요청하였다. 김애가 이미 득죄하여 토펴났으니 상왕인들 어찌 아끼겠습니까? 임금이 그 말이 옳다고 여기어 장차 배려하였다. 그런데 상왕의 명령으로 베지 못하였다. 사실 이 섹스 스캔들은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환관이라면 의당 남성을 잃은 사람인데 환관이 여인들과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 가능할까? 사실 고려시대 환관 중에는 남성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들켜 죽은 사건도 있었다. 정사증도 그런 인물 중 하나였던 모양이다. 말하자면 약물을 제거하긴 했으나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엔 조선시대만큼 환관관리가 철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 스스로 남성을 제거하고 환관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 보니 남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다. 환관 정사증도 그런 경우였는데 환관이기 때문에 여성들과 스스럼 없이 만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섹스 스캔들도 일어났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가 가늠한 여인 중에 상왕의 첩 김애가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애는 왜 후궁의 신부임에도 정사증과 간통한 것일까? 1417년 당시 정종은 61세로 환갑에 이른 노인이었다. 이때 이미 정한왕후 김씨가 죽은 지 5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정종도 노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에 비해 김애는 젊은 여인이었다. 세교군 왕성하였지만 연애할 대상이 없는 처지였다. 더구나 궁궐안이기 때문에 남성이라고는 환관들밖에 없었다. 그런데 환관 정사증과 눈이 맞은 것이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궁녀와 환관이 사랑에 빠진 경우가 덜어 있었다. 어쨌든 정사증의 행각은 탄로났고 김애도 이 일에 연루되어 궁궐에서 내쫓겨났다. 심지어 의금부에서는 그녀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지만 정종은 그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였고 태종은 형의 부탁에 그녀를 살려주었다. 그런데 그녀를 내쫓으면서
그녀가 낳은 아들 지훈도 함께 궁궐에서 내쳤다. 지훈은 궁궐에서 나간 뒤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아마도 본인 뜻과는 상관없이 강제로 승려가 된 모양이다. 이 사건이 있는 지 7년이 지났을 때 지훈은 스스로 왕자라고 칭하고 다니다가 잡혀왔다. 그때는 이미 정종도 죽고 태종도 죽은 뒤였다. 실록의 세종 6년 4월 23일 기사에 그 내용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상영감 이반이 중지훈을 잡아왔으므로 의금부에 하옥하도록 명하였다. 지훈이란 자는 공정왕의 시비 김해의 자식이었다. 김해가 항상 음란한 행동을 하였으므로 왕이 가끔 곤장으로 때렸다. 지훈을 낳았으나 왕은 자기 자식이 아님을 알았던 까닭으로 여러 아들 항렬에 넣지 않았다. 왕이 승하한 뒤에 지훈은 머리를 깎고 절에 우거하면서 왕자라고 자칭하였다. 이렇듯 세종이 즉시 관원을 불어 그를 잡아들여 확인해보니 과연 김해의 아들이 맞았다. 그는 원래 병이 있어 절에 맡겨진 것인데 세종은 그를 찾아내어 환속시키려 하였다. 그리고 그가 붙잡혔을 때 그를 측은하게 여겨 살려주려고 하였으나 종신들은 그를 죽이라고 간언했다. 세종 스스로 생각해도 그의 존재가 왕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생각하였고 결국 종신들의 주청대로 사형에 처했다. 이렇듯 지훈은 왕자 신분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왕자로 살지 못했고 스스로 왕자로 살고 싶어 발버둥 쳤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목이 달아났으니 이 모든 것이 종종과 그의 어미 김해의 업보가 아니고 무엇이랴. 종종의 후궁들을 조사하다 보면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종종의 후궁 중에 성빈 지씨와 수기 지씨가 있는데 이들은 한아버지에서 태어난 자매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다. 조선사를 샅샅이 살펴봐도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가 된 일이 이들이 유일하다. 가끔은 자매가 한 집안에 시집가는 경우가 있었지만 자매가 한 남자의 아내로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숨어 있었을까? 우선 지씨자매의 집안부터 살펴보자. 지씨자매의 아버지는 지윤이라는 인물이다. 지윤에게는 딸이 셋이 있었는데 모두 이성계의 집안에 시집갔다. 큰딸은 이성계의 장남 이방우와 결혼하였고 둘째와 셋째는 종종 이방과와 결혼했다. 말하자면 첫째는 둘째와 셋째의 손이 동서가 되었고 또 둘째와 셋째는 한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조선사를 통틀어 유일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비록 사연이 있다 손치더라도 어떻게 한 남자에게 두 자매가 함께 시집갈 수 있었는지 여전히 의문이다. 정말 의탁할 곳이 없어서 이성계의 집안에 첩으로 들어와야 했다면 방과에게 굳이 두 명이 한꺼번에 의탁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성계의 아들은 방우와 방과 외에도 방의, 방간, 방원 등도 있었는데 말이다.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테리다.